이제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가족으로 박재현이 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약간은 머뭇거렸다. 마치 자신도 방금 한 고백에 무게 놀란 듯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트로트 가수, 소년 같은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많은 팬의 마음을 훔친 그는 올해 29,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한 적 없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꿈, 사랑의 기억, 그리고 부모님의 깜짝 중매 시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자란 박재현은 소박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배우며 성장한 그는 무대보다는 학교와 집안일에 익숙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천부적인 끼와 미소, 그리고 원석 같은 목소리가 있었다. 가수가 되기 전 그의 인생은 조금은 다른 길을 걸었다. 호남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언어특기병으로 군 생활을 마쳤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복싱은 부모님의 권유였지만 강인한 체력과 자기 절제력을 기르게 했다. 음악은 당시 그의 삶에서 단지 조용한 위로이자 개인적인 위안이었다. 저녁 후 어머니의 수산물 가게를 도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중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을 보고 마음에 불이 붙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KBS 1 노래가 좋아해서 4연승을 거두며 가능성을 증명했고 이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와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다. 사람들로 항상 둘러싸여 있지만 그게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팬들의 응원 속에서도 일정으로 가득 찬 나날 속에서도 그는 점점 더 깊은 감정적 공허함을 느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죠. 나는 언제쯤일까? 사실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때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여자가 있었다. 박재현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연예인은 아니었고 그냥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당시 그는 경연 프로그램과 방송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 평행선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었지만 교차하지 못한 채 비록 정식으로 연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에게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을 남겨주었다. 그녀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무대 위에서만 감정을 쏟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이상형에 대해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예전엔 밝고 귀여운 스타일이 좋았어요. 지금은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말보다는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눈빛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 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했다.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윗모습만 보고 반한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는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도 천천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젠 조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바라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죠. 박재현의 사랑에 대한 관점은 그가 걸어온 인생만큼이나 깊어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목포에서 꿈을 꾸던 소년에서 국민 트로트 스타가 된 지금까지 그는 진심과 타이밍 그리고 조화가 관계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팬들이 원하는 나, 회사가 원하는 나 말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솔직함은 가족 이야기에까지 닿았다. 실 부모님이 중매를 해보신 적 있어요. 그는 웃으며 고백했다. 어머니의 은근한 걱정이 점점 노골적인 권유로 바뀌더니 어느 날엔 아예 지인의 딸을 소개해주겠다고 나섰다. 어색한 점심자리, 뻘쭘한 대화 속에서 그는 부모님의 진심을 느꼈다. 그분들도 이제 제가 안정을 찾길 바라세요. 우리 문화에선 흔한 일이긴 한데 막상 그런 자리에 앉으니야 나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에피소드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그것은 박재현이 처음으로 무대 밖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꿈을 쫓다 보니
어느새 29이 되어 있었고 부모님은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팅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무대 위의 환호성도 좋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온기가 그리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그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입에 올리고 있다. 특별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비밀 연애 같은 것도 없고요. 하지만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단지 진짜 어울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그는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조용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목포의 부두에서 가수를 꿈꾸던 소녀는 이제 무대 위의 스타가 되었지만 그의 다음 꿈에는 가족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멜로디가 담겨 있었다. 2부 중매 가족 그리고 팬들과 함께 그리는 미래 진심이 담긴 인연이라면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박재현의 현재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팬들과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진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팬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그는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먼저 부모님의 중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어머니는 일찍부터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셨다. 너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너를 진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라는 말은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어넘겼지만 어느 날 진짜로 속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황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점심이요? 아주 정중했어요. 식당도 단정했고 대화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지만 그냥 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경험은 그에게 결혼이란 단순한 타이밍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부모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신 건 처음이었어요. 그럼 저를 걱정하고 또 기대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박재현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무척 각별하게 여긴다. 특히 어머니와는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이 바쁜 틈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기억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그런 부모님의 삶과 희생을 보며 그는 사랑이란 책임이고 배려라는 걸 체득했다. 그는 누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누나는 항상 든든한 조언자예요. 제가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늘 묵묵히 들어주죠. 그리고 가끔은 엄마보다 더 엄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사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는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느낀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진 않을까, 팬들이 마음 아파하진 않을까 걱정도 돼요.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저는 늘 진심으로 팬들과 만나고 싶어요. 제 노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도 언젠가 함께할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도.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는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일 거예요.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연에게 있어 사랑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성숙함과 여유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것.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만을 쫓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무대 밖, 진짜 삶의 무대로 향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껏 제 마음은 오로지 음악에만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 박재현이 들려줄 새로운 멜로디는 아마도 무대 위가 아닌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울려 퍼질